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 LG화학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번에 볼보에 납품하기로 계약하면서 소식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삼성 그리고 뭐 테슬라에도 납품하기로 했다, 혹은 테슬라 쪽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을 지금 높게 점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일본에서 뭐 규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리할 수는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이제 성장 동력으로 될 이제 계기를 마련해 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 볼보에 이어서 갤럭시 노트 10, 삼성하고 LG하고는 굉장한 라이벌 관계잖아요. 특히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맨날 서로 뭐 물어뜯고 난리 났는데, 가전제품 쪽 난리 났죠. 근데 이번에 일본이 좀 계기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출 규제하고 하면서 삼성에서 기존에는 중저가 스마트폰에만 LG화학 배터리를 썼어요. 아예 안 쓴 건 아닙니다. 중저가에만 스마트폰에만 사용을 하고, 이제 갤럭시 노트 같은 이런 대표 제품에는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노트 10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게 LG화학의 이제 중소형 배터리 쪽에도 위상을 높여주는 이 이미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갤럭시 노트 10에 들어갔다라는 이 LG 배터리의 위상을 높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호재만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그건 또 아니에요. 기존에도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뭐 파우치 필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이제 뭐 국산화 관련 쪽으로도 많이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수출 규제할 수 있는 품목주의 파우치 필름이 있다. 이 부분은 LG화학 혼자라기보다는 국산화 하려면 율촌화학이랑 대화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뭐 파우치 필름을 생산해서 뭐 이미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대신 단점으로 보면은 단가가 일본 제품에 비해서 좀 높아요. 그러니까 풀어야 할 과제는 있습니다. 아직 과제는 있는데, 뭐 정부에서도 지금 밀어주고 있고, 각 대기업들에서도 서로 이제 앞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뭐 들리는 얘기 보면은 뭐 삼성이랑 이제 뭐 LG랑 뭐 SK랑 등등 해가지고 일본 업체들에서 소재에 어떻게 쓰이는지 너네 공정에 대해서 다 우리한테 가져와라, 우리가 확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날로 먹겠다는 거죠. 반도체 공정이나 디스플레이 공정 같은 거 지들이 못 따라오니까, 일본은 원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위, 뭐 이런 식이죠. 3위가 원래 일본의 LP다였는데 이게 망했잖아요. 치킨 게임에서 둘만 살아남았죠. 그러면서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제 인수가 됐는데, 본인들이 이제 반도체를 이제 메모리 쪽 제대로 생산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이런 소재를 규제하면서 이거 받고 싶으면 삼성 니네 기술, 공정 과정 기술 다 일본에다가 가져와,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군사 목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날로 먹겠다는 거죠. 중국하고 뭐가 달라요? 중국이 우리랑 거래하는 기업의 기술은 다 중국의 기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펼치는데, 일본이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 LG하고 SK하고 등등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기업들이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화가 났어도 기존 같으면은 뭐 금방 해결을 해서 일본 제품을 가져다 썼을 텐데, 이번에는 뭐 좀 일을 자꾸 키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서로 평행한 이론을 달리고 있다고 했죠. 지금 이 문제가 된 게 그 강제징용 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거 청산 문제가 일본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독일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과거 청산 문제에 있어서 직접 본인들이 가가지고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그리고 EU 같은 경우도 독일이 먹여 살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본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과거를 좀 청산했으면은 이런 문제까지 나오진 않았을 텐데, 이게 합의를 볼 수가 없어요. 양국 입장에서 입장 자체가 아예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LG랑 삼성이 이렇게 손을 잡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계기를 만들어 줬다. 삼성이 특히나 화가 많이 났죠. 그 주 타겟이 삼성이었으니까 일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직까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23일에 블룸버그 외신 블룸버그를 중심으로 해서 외신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이 테슬라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는 모델 3 얘는 모델 3, 모델 Y 이런 식으로 붙이죠. 모델 3, 모델 Y 등 전기차 주력 모델에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죠. 근데 LG화학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테슬라와 파나소닉 관계, 이 끈끈한 관계 사이에 LG화학이 침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이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걸로는, 이제 증거로는 2020년 안에 중국 난징의 LG화학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증설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가능성 있는 그 근거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물론 LG화학은 원통형만 강한 게 아닙니다. 이 원통형만 강한 게 아니고 LG화학은 팩 쪽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어서 공간 활용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배터리를 자동차에다 넣는데 원으로 된 게 공간 활용이 편한지, 아니면은 네모난 팩으로 된 게 공간 활용이 편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오죠. 이거는 LG화학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부각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 일이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LG화학이 한국, 미국, 중국, 폴란드 쪽으로 해서 이제 생산 체계 제대로 구축하고 있고, 미국에다가도 공장 추가로 지을 수 있다, 짓고 있다, 짓겠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럼 트럼프가 아주 좋아하겠죠,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그래서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벤츠, 포드, 볼보, 르노, GM, 전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가치 높은 20개의 상위 브랜드 중에서 13개사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추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나. 휴대폰 쪽으로는, 중소형 쪽으로는 이제 노트 10,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 쪽으로는 테슬라. 이거는 기업의 가치를 바꿔줄 수 있는 정도의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LG화학이 미래 성장 동력은 좋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누구나. 근데 지금 주가가 워낙 안 좋으니까, 주가가 최근에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크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워낙 그 지수 자체가 글로벌 시황이 어렵게 흘러가다 보니까 가치 조정을 받은 거죠, 함께. 그나마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호한 편이에요.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죽을 정도로 밀리진 않았죠. 36만원에서 지금 32만원대라고 하면은 10%대인데, 이 정도면 약과죠, 이 정도 밀린 거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2018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9년 초, 중순, 최근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였죠. LG화학이나 이런 2차전지 쪽 관심 있는 분들, 전기차 관련주 관심 있는 분들, 단기로 보실 분들은 매매하시면은 어려울 수 있다. 올해는 2019년은 전기차의 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의 해도 아니고, 전기차의 해도 아니고, MLCC의 해도 아니고, 이쪽 분야는 단기로 보시면 2019년만 보시면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1월 달에도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살 거면 차라리 반도체를 사가지고 단기 반등 노리고, 또 쉴 때 또 다시 반등 노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지, 전기차 쪽은 당장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런데 이제
올해도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나서 벌써 9월이 다가왔잖아요. 성큼 가을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올해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는 앞으로를 봐야 돼.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는데 이제는 슬슬 모아갈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최근에 단기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드려도 좀 모아가세요라는 말은 좀 천천히 모아가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빠른 매매는 빠른 매매는 금지. 좀 중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지금 글로벌 뭐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아직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뭐 관세 전쟁으로 지금 점점 더 크게 번지고 있는데 9월에 아마 워싱턴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약간의 호재성으로 뭐 반응은 하겠죠. 그리고 연말까지 쭉 가고 전기차 생산량은 앞으로 2년 3년 지날 때마다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뒷받침으로 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B3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올해 228억 뭐 5,40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2022년 제가 계속 3년 했었는데 이 뉴스 기사가 나오기 전입니다. 자 2022년 제가 말씀드렸던 3년 뒤에는 얼만큼이냐? 399억 8,400만 달러. 그러니까 올해보다 75%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건 아니죠. 허튼 소리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탄소 운동 계속 일어나고 유럽은 이제 탄소 제로화 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래잖아요. 자기들은 유럽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여러분도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2030 혹은 늦어도 2040까지는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미리미리 탄소를 줄여나가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전기차 판매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뭐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제도 없앤다고 하고 그럼 기존의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서 좀 고전을 했던 이유는 보조금이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형식 승인까지는 5개 자동차가 이제 통과를 했었죠. 모델이 LG화학 4종, 뭐 SDI 1종 해가지고 5개 형식 승인 통과했다가 이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모았는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4월에 무역 협상 뒤집히면서 형식 승인으로 이거 끝났죠. 정식 승인까지는 못 올라갔죠. 근데 이제는 이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이 말 바꿔갖고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뭐 정정당당하게 가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부정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그리고 CATL 이쪽 뒤를 이어서 가고 있는데 뭐 BYD랑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 부분에서 판도를 다시 한번 이제 뭐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LG화학이 이 21선을 넘어와 줘야 되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이렇게 넘어와 줬죠. 그리고 이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간다. 32만 원을 이탈하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32만 원 이탈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 32만 원만 잘 유지하게 되면은 이 위에서 있다라고 하면은 요 21선 분홍색 선 있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요 분홍색 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분홍색 선이. 요 선이 며칠만 더 있으면은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횡보하고 그 다음에는 꼬리를 말아 올리겠죠. 이렇게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21선 위에서 잘 버티면 돼요. 그 전에 뭐 미리 이렇게 올라와줘도 좋고 그때까지만 21선 위 32만 원을 잘 유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말아 올리는 구간이 32만 원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매매 서서히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빠른 테마주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꾸준하게
꾸준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LG화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파우치 필름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율촌화학이라던가 뭐 이런 뭐 MCM 쪽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에코 LNF라던가 이렇게 꾸준히 언급드렸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언급드렸는데 일단 뭐 LG화학이 뭐 많이 팔면은 나머지 중소업체들 LG화학이랑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 LG화학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조금 속상했었다면은 이제는 다시 관심 가져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는 32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조금 한시름 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 32만원이고 30만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 이탈해서 한 번 정도 밀려서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도 30만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32만원 위에 있으면은 움직임이 조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2만원 단위로 이렇게 저항받으면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을 엿보고는 있습니다. 36만원은 조금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참고하시고요. 그럼 34만원에서 한 번 정도 36만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호재가 또 나오면은 이제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속도가 빠른 것보다 난 좀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G화학 그 외에 다른 쪽으로 나는 좀 빠른 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연관되어 있는 중소업체 쪽을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업체들은 제가 과거 영상에 많이 소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참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서 뭐 냉전 시대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슬슬 다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9월 뭐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수급 같은 경우는 시황 영상을 참고하세요. 검정색 바탕 있죠? 검정색 바탕을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냉전 체제로 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 같다. 나는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잠시 주식 쉬셔야 돼요. 쉬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장기화돼서 글로벌 경기가 뭐 5년 10년 이렇게 침체 구간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본인들까지 이제 희생시키면서 국가를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글로벌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디서 터져도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아무리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은 이제 성장성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는 게 성공하는 투자자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강연에 신청하실 분들은 제 거 그 보시면은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제목 있죠? 제목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본문이 열릴 거예요. 본문 이렇게 열리면은 그 본문 맨 위에 설문지 링크 올려놨으니까 참가 신청서 작성하시면은 됩니다. 신청서 작성 안 하시면은 여기 증권사 본사라서 본사인데 주말이잖아요. 1층에서 아예 못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좀 작성해가지고 참석 여부를 밝혀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게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